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현재 혼자 나와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의지할 친정이 없어서 어디다 말도 못하고 소갈이만 하다가 너무 갑갑해서 여길 다 찾아왔네요. 남편하고 처음 만나게 된 건 지인의 결혼식에서였어요. 친한 지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안 갈 수는 없는 결혼식이라 참석하게 되었는데 남편 말로는 거기서 저를 보고 한눈에 반했답니다. 참고로 남편은 신랑 쪽 하객이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에 다녀온 지인 부부가 저에게 남편을 소개해 주었고, 이것도 원래는 갑자기 자기네 결혼식에 와줘서 고맙다며 감사 표시를 하겠다고 하도 나오라고 해대서 나가게 된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냥 소개팅을 해주겠다 하면 제 성격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자리를 만들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게 된 남편은 처음부터 저에게 무척이나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저도 그런 남편의 태도가 싫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저도 그런 남편에게 조금은 끌려다녔던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제가 남편보다 이것저것 부족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외모나 성품이야 워낙에 주관적인 것들이니 따질게 못 되지만 학벌이라던가 가정 형편이라던가 그런 건 제가 남편한테 비교할 수준이 못 되었죠. 저는 친정 부모님이 사이가 좋지 않으셨고 그래서 두 분이 일찍이 이혼을 하셨기에 이후로 친정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고2가 되던 해 친정어머니가 좋은 분이 생겼다며 알려오셨고 그때 저는 친정어머니를 축하드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날이 깜깜한 기분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와 재혼하기로 하셨다는 분이 대학 등록금도 내주겠다 하셨지만 왠지 제가 그 돈을 받아 대학을 가면 제가 친정어머니의 약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런 신세는 지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전 독립을 했고 이 과정에서 독립하는데 보태라고 친정어머니한테 1,000만 원 받은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친정어머니가 원망스럽다던가 그런 건 없어요. 친정부모님이 이혼하신 이후로 아버지란 사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 한번 제대로 전한 적이 없었고 단돈 1,000원이라도 저희 모녀에게 보낸 적이 없어서 친정어머니가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 늦게나마 찾으신 행복을 오래오래 지켜나가셨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집에서 나와 그때부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린 나이였는데 오로지 돈을 모으겠다는 생각으로 또래 학생들이 하지 않는 건물 청소까지 해가며 정말이지 하루에 아르바이트 3, 4개는 기본이었어요. 빚도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지하방에 살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 5년쯤 사니까 그래도 돈이 제법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 돈에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어요. 왜 아파트를 샀냐고 하면 친정어머니랑 살 때는 빚이 들어오긴 했지만 늘 반지하였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부턴 해가 왕창 들어오는 집에 살고 싶단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돈이 생겼으니 그 꿈을 이룬 거고요. 하지만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을 때도 저는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었고 그래서 대기업은 아니어도 당당히 정규직 달고 회사 다니는 남편이 제 눈엔 저보단 훨씬 잘난 사람으로 보였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을 때도 선뜻 좋다고 말하지 못했었고요. 하지만 이때도 남편이 처음 저에게 다가올 때처럼 적극적으로 밀어붙였고 저는 못 이기는 척 따라가면서 결국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께서는 아니나 다를까 저를 그다지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말씀하시길 남편이 장남이라 금이아오기야 키워놨더니 어디서 수준에도 안 맞는 여자를 데려왔다고요. 하지만 그래도 시까지 올리고 나니까 두 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이후로 더는 적어도 제 면전에다 대고 모욕을 주시진 않대요. 그리고 저는 어리석게도 이것만으로도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는 지경이었고요. 한편 제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버님께서 지인분에게 크게 사기를 당하셨어요. 1억을 투자하면 이자로 2천을, 2억을 투자하면 이자로 5천을 준다는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사업이었는데 그걸 아버님께서 철석같이 믿으시곤 어머님과 사시던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아 무려 4억을 갖다 바치셨던 거죠. 그리고 저나 남편이 이 일을 알게 된 건 두 분 사시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지서가 날라오면서였습니다.
시부모님께선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계셨기에 그 서류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며 남편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리고 결국 정말 두 분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두 분이 오갈 데가 없어지셨어요. 그러자 당시 저희 부부는 제가 결혼 전 마련했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시부모님을 모셔오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내키지 않았고 난처했고 거절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간 지금처럼 남편과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들어서 결국 자의반타의반으로 그러자 할 수밖에 없었네요. 지독하게 외롭게 악바리처럼 살았던 20대의 생활을 죽어도 반복하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시던 날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대궐 같은 집에 두 분을 모시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두 분도 아파트가 제 아파트라는 건 잘 알고 계셨던 만큼 저에게 고마워하실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네, 고맙다 다니덕이다 그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고 싶었어요. 수준에도 안 맞는 며느리, 내 아들이 좋다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 우리나 되니까 이 정도 혼수해도 괜찮다 하는 거지. 이런 반응 말고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우리 며느리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 정말이지 딱 한 번만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남편 돈은 1원 한 푼 안 들어간 정말 제 피땀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였는데 그걸 시부모님께선 아들 잘 둔 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실컷조건 합가는 시작되었고 이후로 저는 제 사업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 사정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저는 저대로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사업 계획을 세웠고 약 1년 만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앞서 말씀드린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타이밍이 참으로 기가 막혔죠. 만약 그때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사업을 시작했었더라면 솔직히 제가 그나마 사업 자금으로 모아뒀던 돈 전부 아버님 어머님 대출 갚아드리는데 뺏겼을지도 모르겠다 싶거든요. 아무튼 어머님께선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집에 착실히 붙어있지 못하고 밖으로만 돈다며 영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지만 당시 시부모님은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고 계셨으니 남편이 자기 외벌이로는 내 식구 먹고 살기 빠듯해서 안 된다. 그나마 이 사람이 벌어오니까 지금 이 생활이 가능한 거다 하고 제 편을 들어주어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더 까놓고 말하자면 집에 가봤자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집안일과 시부모님의 잔소리 폭탄이 전부였으니 제 집이 제 집같이 편하질 않았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사업에 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부모님과 합가를 한 지 1년 좀 지났을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소리를 어머님이 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아래로 2살 어린 시동생이 있는데 착실하고 진득하니 직장 생활을 하던 남편과 달리 소위 한탕주의라고 하나요? 맨날 한다는 말이 사람이 몸으로 돈을 벌면 안 되고 머리를 써야 한다면서 그렇게 사업을 한답시고 이것저것 찍접대기 바빴는데 지금 이렇게 글을 적다 문득 든 생각이 어쩌면 아버님을 닮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네요. 남편 말로는 아버님도 늘 소위 대박을 쫓으며 인생 역전을 꿈꾸셨다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시동생은 저희가 결혼하고 넉 달 만에 식을 올렸는데 사실 이것도 사연이 있어요. 원래 한 집에서 1년에 자식 둘을 결혼시키는 일은 흔치 않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의 경우 저희가 식을 올린 직후였을 거예요. 그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그러니까 지금은 제 동서죠. 동서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네 집안에선 어차피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거 아니냐? 배불러 오기 전에 식을 올려줘야 할 거 아니냐며 나왔고, 그런데 나중에 듣기론 시동생은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났던 사이는 아니었답니다. 아무튼 그래서 번갯불에 콩거 먹듯이 식을 올렸어요. 제가 앞에서 말을 안 했는데 제가 남편과 결혼하던 당시 남편은 자기가 모은 돈 5천만 원만 가지고 저랑 결혼했어요. 시댁에서 해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조건이 마음에 안 드는데 드리려니 속상해서 못 해주겠다 뭐 그게 이유였죠. 그리고 시동생이 결혼할 때도 이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부모님이 말씀하시길 막말로 배불러 오는 여자가 급하지 우리 쪽이 급할 게 뭐가 있냐. 여자가 평소에 행실을 어떻게 하고 다니면 결혼도 하기 전에 애부터 갔냐며. 아니 애는 동서 혼자 만들었나요? 아무튼 어머님은 시동생의 결혼에 있어서 당신이 철저히 갑이라고 생각하고 계셨고
그래서 또 당신 성에 차지 않는 며느리를 들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라며 그쪽에도 땡전 한 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웃긴 건 그래도 체면치레는 해야겠다 싶으셨는지 저희더러한 1,000만 원만 해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보 같은 남편이 1,000만 원은 무리지만 어느 정도는 해주겠다며 500 해주대요. 이때도 저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지만 별말 안 했어요. 제가 언니 오빠 동생이 없다 보니 남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닌가 하고 어떻게든 제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아보려고 했죠. 그런데 저는 정말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시댁으로부터 뭐 하나 받은 거 없었지만 시동생 장가 간다고 돈 줘. 어머님 아버님 집 경매 넘어갔다고 모시고 살아. 그 모시고 사는 집도 내가 마련한 아파트지. 저보다 잘난 며느리들도 많겠지만 제가 그렇게 못난 며느리란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더니 지금으로부터 3달 전인가 시동생이 또 사업을 말아먹었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마지막이라며 동선의 부모님 그러니까 그쪽 처가에서 돈까지 갖다 썼다고 들었는데 말 그대로 쫄딱 말아먹었다네요. 그래서 결국 그 처가에 들어가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시동생이 시부모님하고 저희 남편한테 자기들도 저희 집에 들어와 살면 안 되겠냐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처가에서 눈치 보여 못 살겠다며 저희 남편더러 방 한 칸만 내어달라고 했다나요? 34평짜리 아파트에 방이 3개니 이론상으론 시부모님 저희 부부 시동생 내 부부 살면 살지 못 살 건 없었죠. 하지만 생각할수록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게다가 저를 정말 언짢게 한 건 어머님의 태도였습니다. 이렇게 돼서 걔네가 들어와서 살게 됐으니 그런 줄 알아라 하시는데 집주인은 저인데 왜 저한테 통보식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기가 나서 싫다고 안 된다고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과 같이 사는 것도 솔직히 편하지 않다. 그런데 어떻게 시동생네까지 같이 살라고 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어머님께선 내가 너 집안일을 시키냐? 네가 그렇다고 집에 붙어있기를 하냐? 어차피 낮에는 빈집이나 마찬가지인데 뭐가 문제냐? 들어오게 할 거다. 하고 막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제 집에 오래 안 있는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오게 해서 살라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대로 몇 시간 집에 붙어있지도 못하는데 그때만이라도 제발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헤드는 집에서 살고 싶어서 정말 있는 돈 없는 돈에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아파트였어요. 제 명의로 되어 있단 이유로 대출도 오롯이 혼자 갚고 있었고요. 그런데 정작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신 이후로 집으로 들어오는 햇살 한번 마음껏 만끽해보지 못했는데 이젠 시동생까지 같이 살라니 어림도 없었죠. 게다가 생각해보니까 시동생네는 애도 있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단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선 당신이 시조카라도 봐줘야 걔들도 일을 할 거 아니냐며 상황이 상황인 만큼 무조건 들어오게 할 거라고. 나중엔 못 참겠으면 저더러 집에서 나가라는 말씀까지 하시더군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어쩌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여긴 절이 아니고 아파트고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 제 아파트가 싫으시면 얹혀 사는 사람이 나가야 하지 않겠냐고 받아쳤네요. 그러자 이번엔 어머님께서 며느리가 돼서는 시부모를 쫓아낸다며 그걸로 남편에게 울고불고 노여워하셨고 그나마 믿었던 남편마저 저더러 원래 이렇지 않았지 않냐며 정말 마지막이라고 어쨌든 자기한텐 하나뿐인 동생인데 제가 한 번만 품어주면 안 되겠냐대요. 게다가 동서까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아들이 이렇게 능력이 없으면 시댁에서 어느 정도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아니 제가 시동생을 낳은 것도 아니고 저도 엄연히 동서하고 같은 처지였잖아요. 정말 온 가족이 저 하나 나쁜 X로 몰아가는데 환장할 노릇이었죠. 그래서 결국 저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란 것은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는 것이었어요. 막말로 집을 팔아버리면 저도 그렇지만 다들 나가야지 별 수 있겠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그날 시부모님께 집 내놨다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어머님은 김칫국부터 드셨습니다. 드디어 정신을 차렸냐며 그래. 이참에 집도 좀 넓혀가자. 시동생네는 애가 있어서 나도 좀 걱정이었다. 정말 끝까지 여러 가지 의미로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구나 싶대요. 그런데 남편은 그래도 같이 한 시간이 있어서인지 뭔가 꺼림직했나 봐요. 왜 집을 내놨냐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어왔으니까요. 제가 시동생네랑 같이 살기 싫어서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부모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저더러 못돼 처먹었다고. 게다가 남편까지 저더러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변했냐 하는데 정말 정내미가 뚝 떨어진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뭐가 이기적이냐고. 나는 뭐 맨날 소처럼 일만 하고 나 싫다는 어머님한테 바보처럼 내내하고 웃는 낯장만 해야 되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사실 그런 식으로 말하려던 건 아닌데 저도 가슴에 응어리가 있었는지 말이 그렇게 나간 거죠. 그리고는 이제 진짜 모르겠다 싶은 생각에 왜들 이렇게 염치가 없냐고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 집인 거 뻔히 알면서도 고맙다 소리 한 번을 안 하시더니 이젠 뭐 시동생네까지 데리고 살라는 게 말이나 되냐고. 그냥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으니 어머님 아버님도 나가시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수치스러워서 말도 하기 싫지만 남편이 순간 제 뺨을 딱 때렸습니다. 얼떨떨하고 화끈화끈하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차키랑 지갑만 챙겨서 병원으로 밟았네요. 진단서 끊고 경찰에 신고하고. 솔직히 저도 같이 속된 말로 들이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와중에 이혼할 때 한 대 맞은 게 저한테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거든요. 그래서 맞붙지 않고 병원하고 경찰서부터 갔죠. 바로 이튿날이 됐을 때는 저는 비록 원하던 가격은 아니었지만 하루라도 이 지옥에서 빨리 탈출하겠다는 생각으로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집 나간 며느리가 집 안로 기어들어왔다며 비웃는 시부모님 면전에 집 팔았으니 언제까지 비우라고 알렸더니 어머님은 급기야 울대요. 수준도 안 맞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자기가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아버님이 똥된장 분간 못하고 사기당한 건 기억을 못하나 싶어서 한마디 해주려다 이러쿵저러쿵 말 길어지는 게 싫어서 예 하고 말았어요. 체면치레하기 좋아하고 뭣도 없으면서 자기들 평판은 어지간히 신경 쓰는 사람들이라 아마 안 나가고 버티고 그런 건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사업장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나와 있어요. 집에 있는 짐이라곤 남편이 결혼할 때 돈 5천으로 해온 가정가구들이 전부니 그거 다 이고지고 나가라고 하죠 뭐. 그리고 변호사 말이 이혼 소송에도 저한테 유리하다고 결국 마음 급한 건 남편일 테니 저더러 너무 걱정하지 말라더라고요. 20대처럼 외로워질까봐 썩은 동아줄인 거 알면서도 어떻게든 붙들고 있어 보려던 건데 그 동아줄 잡고 불안하게 사느니 저 혼자 마음 편히 사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에요. 빨리 모든 게 정리되어 햇볕 잘 드는 집에서 새 출발하고 싶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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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올해로 3년 차인 30대 여성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그게 뭐가 됐든 극복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남편과 결혼했어요. 그러니 한마디로 제 팔자 제가 꼬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건 이마저도 하지 않으면 제가 정말 제명에 못 살 것 같아서요. 남편이 폭력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내가 이해해줘야지, 내가 보듬어줘야지 정말 도 닦는 마음으로 참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는 안 되겠어요. 36살이란 제 나이가 이미 늦었다고. 모든 걸 단념하고 살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남편하고는 사회생활을 하다 알게 된 사이예요. 당시 저는 의류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거래처 직원이었죠. 처음엔 회사 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 횟수가 빈번해지다가 몇 번 만나면서 사적인 얘기도 조금씩 나누게 되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알게 된 지 2년 만에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했네요. 비록 사내 커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뒤에서 이런저런 말 나오는 게 싫어서 사람들한테는 알리지 않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남편과 연애 중이었단 소식을 전했어요. 사실 제 연애 소식이 뭐라고 그렇게 쉬쉬했나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거기엔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제가 중학생 때 이혼을 하셨거든요.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부모님의 이혼 소식을 들었을 때 별로 그다지 놀라진 않았어요. 워낙에 어려서부터 두 분 사이에 다툼이 잦았기에 평생 같이 사실 것 같진 않았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외도를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기에 비교적 원만하게 헤어지셨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를 따라갔고요. 하지만 원만하게 헤어지셨다고 해도 이혼이 저에게 미친 영향은 꽤나 컸습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은 같이 장사를 하셨다 보니 동네에 같이 아는 분들이 참으로 많으셨어요. 그렇다 보니 사람들끼리 이러쿵저러쿵 걱정이 되니까 그러는 거라곤 했지만 그래도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결심했죠. 누구를 만나고 헤어지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사람들한테 괜히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을 때도 남들이 알게 될까봐 조심조심했던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양쪽 부모님들을 만나서 인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댁이 가난한 건 알고 있었어요. 연애할 때도 남편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어렵게 자랐는지, 지금도 어머님 아버님이 돈 때문에 고생을 얼마나 하시는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정말 손가락 빨고 살 만큼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반전세에 거주하시면서 노후 준비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조건을 알면서도 왜 결혼을 했냐면 저라고 조건이 얼마나 나은 건 아니었거든요. 시댁에서는 저희 부모님이 이혼 후 따로따로 사시는 걸 제 흠이라고 여기셨고 저 또한 나름대로 그게 제 컴플렉스였으니 저는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까 시부모님의 가난 정도는 이해해야 할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사이가 좋지 않으셨던 친정부모님에 반해 시부모님은 그런 와중에도 사이는 무척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남편이라면 배우잣감으로 딱이란 생각도 들었고요. 물론 지금은 너무 후회합니다. 사람 성격이란 게 1, 2년 연애했다고 다 알 수 있는 건 결코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면 저희 친정부모님도 그 당시에 흔치 않게 연애 결혼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사는 내내 그렇게 싸우고 결국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 무슨 자신감으로 남편 성격이 어떻다 저떻다 판단을 내리고 결혼까지 결심했던 건지. 여담이지만 저희 친정부모님은 이혼 후 각자의 삶을 살고 계세요. 그리고 두 분 다 여전히 저에게 잘해주시죠. 하지만 아무래도 다 같이 한 집에 사는 건 아니다 보니 언젠가부터 친정어머니나 아버지께 저에 관한 이야기들을 시시콜콜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도 이렇다 저렇다 상의 같은 걸 하기가 힘들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 조건도 완벽치 않으니 가난한 시댁 정도는 제가 안고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제가 정말 생각이 짧았습니다. 가난한 시댁도 문제였고 남편은 결혼 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바로 술이었어요. 연애하는 동안에도 둘이 가끔 술을 마신 적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맥주 한두 캔을 마시는 정도였고 술이 약했던 저에 반해 남편은 그렇지 않다 보니 저는 남편에게 주사가 있다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난다고 나갔다가 필름이 끊겨서 들어온 적이 있긴 했었는데 그냥 어느 다른 남자들처럼 어쩌다 정말 진탕 마시고 그렇게 되었나 보다고만 생각했었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술만 먹고 나면 저에게 시비를 겁니다. 현관에 들어설 때부터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오고 밤새도록 저한테 야 해대는데 그게 너무 듣기 싫고 공포스럽기까지 했어요. 대답을 해주면 얘기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눈 딱 감고 자는 척도 해봤는데 그러면 또 대답을 안 한다고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며 별의별 욕을 다 해댔죠. 그리고는 집안에 작은 기물들을 던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작은 기물이라고 해도 거실 바닥이고 안방 바닥에 널브러진 휴지곽이며 리모컨이며 깨진 화분 같은 걸 보고 있으면 그저 눈물만 주룩주룩 흐르더라니까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자기는 정말 아무 기억도 없다면서 평소처럼 여보 하고 나와서는 사과도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한 건지 정말 모르겠는데 어떻게 사과를 하냐면서 자기가 지금 사과를 하면 그건 진심 없는 가짜 사과라고 그거라도 받고 싶은 거면 하겠다 하면서 빈정거리기나 할 뿐이었죠. 그래도 바보 같은 저는 참고 살려고 했어요. 막말로 저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집안을 때려부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든 술을 덜 마시게 하면 상황이 나아지겠지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나름대로 그게 해결책이 돼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술 약속이 잡히고 그럴 때면 어떻게든 빨리 들어오게 하려고 갖은 술을 다 쓰기도 했는데 결론은 별로 소용은 없더라고요. 나중엔 아예 제 전화를 받지를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품고 살려고 했어요. 친정부모님도 이혼을 하셨는데 저까지 이혼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친정부모님 두 분 다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하는 걱정도 되었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나서 떠들까 싶은 게, 그런 건 이제 겪기 싫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내린 결정을 책임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젠 못하겠습니다. 주사 문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돈 문제까지 얽혀버렸거든요. 결혼 당시 시댁으로부터 받은 도움은 전혀 없어요. 반면에 친정에선 그래도 친정어머니가 3천, 친정아버지가 1,000만 원 해주셨죠. 그런데 이를 알고 시부모님께서 기껏 하신 말씀이 남편이 저보다 연봉이 높지 않냐 이거였는데, 그래요. 연봉 자체만 놓고 말하자면 어머님 아버님 말씀대로 남편이 저보다 잘 벌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뭘 하나요? 주식이니 술이니 이래저래 저한테 주기도 전에 까먹는 돈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래도 저 별말 안 했습니다. 결혼 전에 약속한 생활비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건 꼬박꼬박 가져다 주니까 그 외에는 남편이 어떻게 쓰던지 말던지 저도 신경 쓰기 싫고 머리 아프기 싫어서 말 안 했어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해주신 거 없다고 부모가 아닌 건 아닌데, 그래도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제 자식이 결혼까지 했으니 당신들도 남들처럼 효도 좀 받아봐야겠다는 말씀을 하시며 시도 때도 없이 저희를 불러대셨거든요. 점심 먹자, 저녁 먹자, 어디 맛집 가자, 영화 보러 가자. 그리고 그럴 때마다 돈은 의뢰껏 저희 부부가 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시부모님을 한 달에 적게는 5번 많게는 10번도 보더라고요. 그러니 그 돈이 얼마였겠어요. 그런데 저 친정부모님은 2년 동안 6번 뵈었습니다. 친정부모님이 멀리 사시고 따로 사신다고 해도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탁 드는 게, 그러다 올해 초 어떤 계기로 제가 새로운 도전을 꿈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원래 도전이라는 게 돈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그리고 저는 절대 은연중에라도 뭘 바라거나 그런 뜻은 없었는데 별 생각 없이 친정어머니랑 통화 중에 얘기를 한 거죠. 배워보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제법 들 것 같다. 지나가는 말처럼요. 그랬더니 친정어머니가 그러면 엄마가 좀 보태줄게 하시길래 제가 괜찮다고 안 도와주셔도 된다고 아주 손사래를 쳤거든요. 그런데 이튿날 친정어머니가 제 계좌로 2,000만 원이랑 큰돈을 보내셨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났냐 하니까 어디서 나긴 엄마가 벌었지 하시는데, 문득 이혼 후 혼자 고생하시던 친정어머니 모습이 생각나서 감정이 북받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은 절대 못 받는다, 못 쓴다 했는데 괜찮다고 그냥 받으라며 꼭 뭘 배우는데 쓰지 않더라도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으라셨어요. 아무리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얼마 정도는 주머니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법이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줘도 나 돈 있어 하는데도 원래 엄마 마음이란 게 그렇지가 않다면서, 그래서 더는 거절 안 하고 제가 갖고 있기로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회사에서 사고를 치고 왔습니다. 남편이 회사 동료들하고 술 딱 한 잔만 하고 온다길래 그러라 한 게 화근이었죠. 새벽 2시, 3시가 돼도 집에 안 오더니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실 필름이 끊기는 일은 있었어도 저를 괴롭히긴 했어도 어떻게든 기어서라도 집에는 들어오던 인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으니 얼마나 제가 놀랐겠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경찰서로 쫓아갔더니 세상에 남편이 자기 동료를 팼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얻어맞았다는 동료가 하는 말이 술버릇이 진짜 개 같다면서 실적 문제 가지고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더러 부장이랑 잤냐 어쨌냐에 대더니 대뜸 자기 가방을 패대기를 쳐가지고 그 안에 있는 노트북이랑 뭐 이것저것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그냥 안 넘어갈 거라는데,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계속해서 죄송하다 죄송하다 머리만 조아렸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집에 데리고 오기는 했는데 이건 진짜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다 싶은 게 속 터져 죽겠더라고요. 하지만 여기까지 했으면 됐다. 나머지는 남편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둘 심산이었습니다. 자기도 술 처먹고 사고를 치면 어떤 후폭풍이 오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회사에 출근은 했는데 이제 회사에서도 난리가 났나 봐요. 그 맞았다는 동료가 저희 남편이 부장이랑 잤냐 어쨌냐 그랬다는 소리까지 다 얘기를 해서는 그 부장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뒤집어지고, 그러자 회사에선 남편더러 합의해라. 합의하면 회사에서 내보내진 않겠다 그렇게 나오더랍니다.
남편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면서 아주 징징거리고 쥐어짜대는데 솔직히 제 기분이요? 뭐 어쩌라고였어요. 내가 너 그렇게 술 처먹고 다닐 때 알아봤다 이거였죠. 그런데 남편이 합의해야 할 거 아니냐면서 저더러 돈 좀 달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저라고 여기까지 생각 못한 건 아니었거든요. 물론 회사 사람을 상대로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지만 아무튼 그래서 제가 돈이 어딨냐, 당신 그간 나 생활비라고 얼마 떼주고 나머지론 다 뭐했냐, 당신이 알아서 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번에 하는 말이 장모님이 돈 주신 거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알았냐니까 그냥 어쩌다 제 통장 내역을 봤다면서 얼버무리는데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그건 나 필요한데 쓰시라고 주신 거지. 당신 사고 친 거 수습하라고 주신 돈 아니라고 그러니 꿈도 꾸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시부모님께 바로 전화를 걸어 지금 남편이 술 먹고 사고를 쳐서 한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있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수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이 전해져 오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시부모님한테 1,000만 원 받아서 우여곡절 끝에 남편이 합의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내내 남편이 한다는 말이 자기 부모님은 돈이 없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난 건지 모르겠다. 형편도 어려운 분들이 자기 때문에 이 돈을 마련하시느라 고생하셨을 걸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 말만 들으면 효자도 세상에 그런 효자가 없구나 싶을 정도였죠. 어이가 없었어요. 친정어머니가 주신 돈은 별거 아니라는 듯 빌려 쓰려고 들더니 아주 시부모님 돈은 벌벌 떠는 게. 그런데 제가 정말 이 인간 안 되겠구나. 이혼해야겠구나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시부모님이 소위 사채를 쓰신 거였어요. 너무 황당해서 제가 시부모님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채를 쓰셨냐니까 아들이 죽겠다는데 생각은 무슨 생각을 했겠냐며. 그런데 당신들은 사채이자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다고 어떡하면 좋으냐고 앓는 소리 죽는 소리를 해오셨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이게 다 저 때문이지 않냐면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빌려주면 좋았을걸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유세를 부려서 자기 부모님 사채까지 쓰게 만드느냐고 저한테 쌍욕을 퍼붓더라니까요. 어이가 없었죠. 애시당초 남편이 술 먹고 깽판만 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걸 거기까진 따지지도 않고 돈 들고 있으면서도 안 빌려주는 제 탓이라고 우겨대는 꼬락서니가.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 정말 몰라서 이러냐고 따지니까 아무튼 사채빚은 저더러 갚으랍니다. 됐다고 제가 화를 냈어요. 말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상대를 해줄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면 저희 친정부모님께 전화를 할 거래요. 딸만 자식이고 사위는 자식도 아니냐고. 사위인 자기한테도 돈 좀 해달라고 할 거라나요? 제가 그러기만 해보라고 가만 안 둘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란 작자가 아주 눈이 돌아가기라도 했던 건지 기어이 제 친정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다행히 친정어머니께선 어느 정도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계셨기에 또 술 먹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냐 화를 내시곤 그대로 다시 저희 시부모님한테 전화드리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네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 시부모님도 이번 일을 통해서 남편의 주사가 생각보다 심한 문제라는 걸 인지하셨기에 저와 친정부모님께 유감의 뜻을 전해오긴 하셨습니다만 결국 그 염치라는 것도 핏줄의 흐르기라도 아는 건지 어찌됐건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하지 않겠냐며 어머님께서 저희 친정어머니더러 돈 좀 빌려달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갚는 것도 되는 대로 조금씩 돌아가시기 전엔 다 갚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저희 친정어머니 말씀이 정말 기도 안 차시더래요. 사돈만 아니었으면 정말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으셨답니다. 아무튼 이런 난리통을 단 며칠 만에 겪었으니 제가 남편한테 정이 얼마나 떨어졌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 꼴쩍 꼴다 보기 싫고 친정어머니께도 죄송하고 이번에 그냥 어떻게 넘어간다고 해도 또 이런 일이 없으란 법이 있냐? 안 될 것 같다 헤어지자 했습니다. 솔직히 이제 와서 말이지만 남편과 살면서 여러 가지로 실망을 했기에 이후로 제가 임신하는 게 걱정스러워 잠자리에 좀 소극적이었어요. 그 일로 남편과도 여러 번 아닌 게 아니라 다투기도 했었고요. 근데 정말이지 그러길 잘했다는 생각만 들더라니까요. 남편도 제가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인지 몰랐다며 그래야자 이혼하고 나오는데 기도 안 차서 자기 사고친 거 메꾸느라 진 빚을 안 갚아준다고 피도 눈물도 없다니 정말 황당하죠. 친정어머니께선 아니다 싶을 땐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저더러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이혼을 하셨다 보니 행여나 쉽게 말한다 소리가 나올까봐 그간 몇 번이나 이혼하라 소리가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는데 참으셨었다며 이젠 정말 해야겠다고 이혼 그거 별거 아니라며 저더러 제 능력으로 벌어먹고 살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리고 엄마도 있으니 기죽지 마라. 그 말이 어찌나 힘이 되던지 괜히 눈물까지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어제 남편하고 이혼 서류 접수했고요. 이제 시간만 흐르면 되는 상황입니다. 부디 한 달 동안 남편이 정신을 차린다던가 그래서 이혼만큼은 하기 싫어진다던가 그런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아버님께선 벌써 당신 아들이 어디 가서 저만한 며느리는 2번은 못 데려올 거란 깨달음을 얻기라도 하셨는지 저한테 눈물로 호소를 하고 계시지만 어머님의 염치 없고 뻔뻔하신 태도도 제가 이혼을 결심하는데 한몫했거든요. 그러니 뭐 어머님의 눈물을 봐도 전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아무튼 제가 제 팔짝 꼬았기에 제가 스스로 풀어봐야죠. 누굴 탓하겠어요. 그저 2번의 같은 실수는 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지낼래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